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제가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C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현금 관리 계좌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생각해보면요, 현금을 집 장판 아래나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요. 당장 쓸 게 아닌 현금들은 우리는 계좌에 넣어놓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은행에 수시 입출금 통장이 있듯이 증권사에도 이 CMA라는 계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증권사를 이용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증권사에서는 걸어서 증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눈만 마주치면 계산하는 게 이 CMA입니다. 이 CMA를 계산하는 게 막 투자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좌와 상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계좌를 터놓고 계좌 안에 돈을 넣고 이 돈으로 상품을 사서 그 계좌에 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어두고 여기에 전재산을 넣어 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은행에 안 가고 증권사에 와서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하느냐? 사실 크게 별게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은 은행보다는 낫습니다. 먼저 돈 주고받는 것들,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 체크카드 만들어서 결제 걸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카드값이나 공과금 같은 것도 자동이체 다 걸 수 있는 것들도 동일해요. 그런 것까지는요. 그럼 뭐가 좋느냐?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수시 입출금 통장 만들어 두고 여기에 현금 남는 걸 몽땅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끔씩 은행에서 띠리링 하면서 이자 13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오잖아요. 은행의 수시 입출금 계좌는 이자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굳이 수치화하자면 한 0.1% 정도 돼요. 근데 증권사의 계좌는 종류에 따라서 적어도 1.4에서 한 1.8 정도의 금리는 줍니다. 더 좋은 점은 단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하루에 1.8%를 주냐 물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에 연 1.8%의 이자 중에서 하루만큼을 넣어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금리는 연율로 환산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자 몇 프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연 1.8%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MA를 개설하고 나서 1,000만 원이나 1억처럼 이렇게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게 되면 이렇게 잔고 끝에 000으로 끝나던 게 숫자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오면서 이자가 붙는 그런 재미 또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으면서 하루에 대한 이자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게 CMA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CMA의 단점은 뭐냐?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점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입출금 하기가 불편했다는 게 단점인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입출금 다 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체할 때 수수료가 또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요즘엔 거의 다 무료 해주거든요. 그리고 CMA에서 이자를 주는 게 대부분 거기서 단기금융시장으로 갔다가 넘어오면서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적인 리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걱정하시는 게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데요. 웬만큼 큰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그런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CMA 총 잔고가 막 4-50조씩 하거든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큰 증권사가 그러면 어디냐? 자기 자본 순서대로 하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 정도가 자기 자본이 4조 넘는 대형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뒤를 이어서는 이제 신금투, 메리츠종금,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MA에서 이자가 나온다는 건 이 돈이 어디 갔다가 온다는 건데 어디에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CMA 종류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금리 높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RP형, 랩형, MF형, MMW형, 바레넘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 높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개설을 해보셨던 분들은 거의 절차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 있으셔야 되고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여권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계좌 하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좌 하나,
하고 요거는 은행이나 증권사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 2G폰 안 되고요. 요것만 하나 있으시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해요. 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계좌 개설 누르고 시키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증도 찍을 거고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CMA라는 계좌도 이름이 나오고 종합계좌라는 이름도 나오고 위탁계좌라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CMA라는 거는 수신출금 계좌이고요. 그리고 위탁계좌라는 건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전용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합계좌는 CMA와 위탁계좌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 활동 계속 하셔야 되니까 종합계좌를 하나 개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CMA와 위탁계좌를 한 번에 동시에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을 하실 때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설문 문항 같은 걸 다 하실 텐데요. 그것들은 그 계좌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금융상품의 종류를 위험도에 따라서 제한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보다 더 고위험에 있는 상품들은 매수할 수 없게 제한이 됩니다. 자, 이렇게 CMA를 개설을 하셨다면 이제 재테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좌에서는 제가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릴 금융상품들을 이제 하나씩 매수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펀드, 주식, ELS, ETF, 채권 이런 것들도 다 이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셨다면 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 열어두시고요. 여유 자금 있으시면 미리 넣어 놓으시면 CMA에서 나오는 하루하루의 이자도 챙기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박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